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년간 부산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쏟아부은 예산이 900억 원이 넘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돈을 투입하지만 시장 상인은 계속 전통시장을 떠나고 있는데요.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김명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전통시장. 매장마다 모두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통째로 비어있는 곳도 있고 일부 매장 안에는 먼지 쌓인 장비들만 어지럽게 나뒹굽니다. 완전히 비인 건 한 2년 장사가 안 되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러더니 젊은 사람들은 좀 마트에 가서 사 먹고 올 수가 없잖아. 이곳에는 41곳의 점포가 있는데 이 중 31곳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부산에는 이곳과 같은 전통시장이 200여 곳 있는데 일부는 상황이 비슷합니다. 부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9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예산 70% 이상이 지붕보수 등 노후시설 개선 사업에만 집중됐고 나머지는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에 쓰였지만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빈 점포는 오히려 크게 늘었습니다. 3천여 곳이던 빈 점포는 4년 새 30% 이상 늘었고 전통시장 종사자 수는 3천 명가량 줄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냥 분배하듯이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정말 기대하고 있는 효율이 나타나기는 좀 힘든다고 봅니다. 시설 개선에 집중하고 자생력만 강조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은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입니다. 전통시장 고객층을 정밀하게 분석한 뒤 그에 맞는 정책을 세우고 상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마련 방안도 중요합니다. 전통시장의 주 고객층이 장년층이라는 그 핵심 사항을 놓치고 활성화를 한다면 진짜 밑빠진 독에 물국 식당에서 필요한 원부자재를 전통시장이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주게 되다 보면 상황이 이런데도 부산시는 오는 2023년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또 7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미 사업이 시작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자 이제서야 2천만 원을 투입해 활성화 방안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같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비교를 하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와 또 대안은 없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록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1년에 거의 300억 원씩 투입이 된 건데 일단 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어떤 사업이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먼저. 예. 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말 그대로 사람들을 불러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정책입니다. 네. 꽤 오래 전이죠. 2002년부터 정부 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부산시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매년 해왔는데요. 지난 2018년부터는 3개년 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들었던 예산은 시비와 국비, 구비와 자부담 비용 등을 합쳐 모두 920억 원 정도입니다. 예. 비를 막기 위해 지붕을 보수하거나 부족한 주차장 조성, 또 화재 예방 등 시설 확충에 예산의 70%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나머지는 각 전통시장에서 주력하는 특성화 사업 등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년에 300억 원씩 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 빈점포는 4년 새 1,000곳 가까이 늘었다고요? 왜 그런 겁니까? 네, 실제 저희가 방문했던 전통시장 중 한 곳은 이미 대부분 점포가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네. 외부 가판대에서 영업을 하는 한 분이 계셨는데 5년 전부터 사람이 줄더니 2년 전부터는 손님들 발길이 아예 끊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상인들은 주변에 대형마트가 들어서거나 최근 온라인 거래가 늘어서 전통시장 이용도가 떨어진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했습니다. 네. 또 시장 상인들은 장년층이 많아 이들이 떠난 자리를 새로운 젊은 상인들이 채워줘야 하는데 아무래도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 아무도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결국 상인들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을 투입했지만 활성화 정책, 상인들에게 그리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네요. 네, 그 이유도 있습니다. 쏟아붓는 예산에 비해 효과는 미미하다는 건데요. 예. 가장 큰 문제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은 여전히 외관을 꾸미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시장 시설만 갖춘다고 오지 않는 손님들이 갑자기 찾기는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손님 발길은 끊겼는데 겉만 화려해진다고 사람들이 오겠냐며 아예 활성화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시장도 있다고 합니다. 예. 상인들은 부산시의 활성화 사업 취지는 이해하고 또 당연히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시장은 전혀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유통업체 공세나 코로나19 같은 여러 요인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긴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어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누가 와서 어떤 물품을 어떻게 사는지 면밀한 고객층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에 맞는 마케팅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네. 또 무엇보다 상인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이를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부터 찾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상인들과 전문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해결책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건데 부산시가 또 3년 동안 700억 원을 투입해서 활성화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고요. 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네, 부산시는 일단 예. 변화에 맞춰 지난해부터 모바일 앱을 구축하는 등 온라인 판로 개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3개년 계획에는 100억 원 가량을 이 사업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네. 다만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일단 시장 상인들이 온라인 시장 개척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였고요. 예. 특히 시장 상인들은 물론 주 고객층도 장년층인 만큼 온라인 시장을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부산시는 2천만 원을 들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이달부터 또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3개년 계획이 발표된 시점에서 너무 늦은 용역이라는 비판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에 또 700억 원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수정이 필요하다면 또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